오늘은 5단원 세계대전과 사회 변동에서 2단원 제2차 세계대전, 그 중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되었던 대공황과 파시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92쪽부터 195쪽입니다. 먼저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굉장히 많은 호황을 누리게 됐었죠. 왜냐하면 유럽이 전쟁터였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가지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겪고 있지 않은 미국의 공장이 운영이 된 상태에서 유럽의 그런 여러 가지 각종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 중에도 호황을 누리고 전쟁 이후에도 그 공장에서 다른 물건들을 생산해서 유럽의 여러 가지 원조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전후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제1강대국으로 성장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렇지만 생산 설비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생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 소비가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소비가 따라가지 못해 재고가 점차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공장에 재고가 정말 많이 쌓이게 된 상황에서 재고가 팔리지를 않으니까 기업은 더 이상 물건을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들어낸 주체였던 노동자를 해고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실업자가 폭증하게 되고, 이 실업자들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더 재고가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도한 설비에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면 할수록 재고는 누적되게 되고, 기업은 더 이상 재고를 만들어내지 말아야 되니까 재고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방향보다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되겠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갑작스럽게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29년 10월 미국 증권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폭락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돈을 벌면서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실업자가 되니까 더 이상 주식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럼 주식에 들어간 돈을 빼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주식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게 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갑작스럽게 이 대공황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이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탁 하고 이 사건으로 터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트리거일 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은행과 기업, 공장이 도산을 하게 되고 실업자가 증가되게 되면서 미국이 유럽에 정말 많은 돈을 빌려준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완전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 빌려줬던 돈을 막 회수하게 됩니다. 그럼 유럽은 미국에게 돈을 갚아야 되니까 유럽 또한 미국과 비슷한 상황,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다른 나라, 특히 유럽으로 확산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되고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 물건을 수출하던 나라들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유의 사태, 세계 경제가 마비된 대공황이라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극복 노력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뉴딜 정책이라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걸 추진했던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댐 건설이라던가 교량 건설 같은 국가적인 대대적인 사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해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증진하면서 경제를 좀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 국가에서 지원금을 많이 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내수 경제, 그 내부의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은 사람들이 소비를 잘 안 하게 되니까 밖에 나가질 않잖아요.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그 노동자들이 밖에 나가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굉장히 강했던 열강들은 각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식민지를 자신의 경제권과 함께 묶어서 블록 경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식민지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서 과잉 생산된 물건은 식민지에 팔고 높은 관세를 매겨서 자국의 경제는 보호하는 이런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미, 영, 푸 이런 센 국가들을 제외하고 독일이나 일본 같이 식민지가 별로 없거나 적었던 국가들은 타 국가를 침략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것을 침략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블록 경제가 형성된 모습이에요.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국가들과 프랑스를 묶어서 프랑블록을 형성했고 영국은 식민지가 훨씬 자기 국가의 사이즈보다 훨씬 많았던 나라였죠. 영국은 여러 가지 국가들을 묶어서 식민지를 묶어서 파운드 블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달러 블록을 형성하게 되고 일본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N화죠. 일본의 N화를 쓰죠. N블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내부에는 우리나라와 중국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아까 방금 전에 독일이나 일본처럼 식민지가 없거나 적었던 국가들은 타국가를 침략하는 침략주의로 흘러갔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파시즘과 군국주의입니다. 파시즘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전체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파시즘은 결국에는 독일의 나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첫 등장했던 파시스트 당 모두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시즘의 등장을 먼저 보면요. 제1차 세계대전의 승자였지만 이탈리아는 큰 이득을 얻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이런 틈을 타서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파시즘을 내세워서 파시스트 당을 결성하고 로마 진군이라는 대대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가장 최초로 파시즘을 만들어낸 국가는 1922년에 만들어낸 이탈리아였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보통 가장 핵심 국가를 독일로 보고 있죠. 독일의 히틀러는 이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굉장히 초반에는 존경했다고 해요. 독일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생각보다 경제를 1924년쯤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유 체제에 따른 막대한 배상금과 1929년에 터졌던 대공황의 영향으로 미국이 원조를 회수하고 미국이 독일에 지원을 못 해주게 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히틀러의 나치스가 권력을 확대하면서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33년의 일입니다. 에스파냐에서도 파시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은 군사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 파시스트 정권을 수립하게 되고 일본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정당 정치 중심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도 했지만 전쟁 이후에 경제 위기가 터지고 대공황의 충격으로 결국에는 군사 세력이죠. 군부가 정권을 장악해서 군사력을 확장하고 대외 침략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추구하게 되면서 군국주의가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이미 갖고 있었고 우리나라 위에 있는 중국의 만주 지역을 공격하게 되는 만주사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고 1937년에는 중국 본토에도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일전쟁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929년을 기점으로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나치스의 득표수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대공황의 혼란한 틈을 타서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틈을 타서 우리 국가가 최고다. 우리 국가의 이익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런 파시스트 당이 많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파시즘과 군국주의는 추축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추축국을 형성하게 되고 독일은 히틀러가 국제연맹을 탈퇴하면서 원래는 의무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만 운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제연맹 어차피 군사적인 제재를 못하는
허울뿐인 기구였으니까 이걸 탈퇴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재무장 선언을 하게 되고요. 일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한 이후에 괴뢰 정부인 만주국을 수립해서 중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가짜 황제로 옹립을 시켜서 좌지우지하고, 이걸 국제연맹이 비판을 하니까 일본도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중국 본토를 침략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중일전쟁, 1937년의 중일전쟁입니다.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를 점령하면서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렇게 세 국가들이 서로 군사동맹을 체결하면서 추축국을 형성하게 되고, 이 추축국 세 팀이 결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바로 무솔리니이고요. 나치의 상징이 바로 하켄크로이츠죠. 나치즘을 상징하는 문양, 갈고리 십자가라고도 불리는데, 이거 오늘날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일본에서 우길승천기 쓸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잖아요. 그 우길승천기와 함께 그런 침략국의 그런 침략주의를 표현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게 하켄크로이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